개인회생 중에 갑자기 목돈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기도 하고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받기도 하고 가족에게 큰 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돈이 생기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걸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운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개인회생 중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셔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뿐만 아니라 상속이 발생한 시점과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단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취소된다고 생각해서 상속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식으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험금이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의 성격과 금액, 지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금액이 일시에 입금됐다면 자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예상 퇴직금이 재산 목록에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신청 당시 재산평가와 실제 수령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앞으로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에게 받은 돈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로 소액을 지원하는 것과 아파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인지 그 성격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가족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언제 재산이 생겼는지. 둘째,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셋째, 현재 개인회생 사건이 신청 전인지, 개시 전인지, 인가 전인지 또는 인가 후 변제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생겼더라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 보험금이라면 보험금 지급 내역,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지급 명세,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실제 차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중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 회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숨기기 전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보험금, 퇴직금, 증여처럼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생겼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왜 생겼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목돈이 생겼다면 먼저 사건을 검토한 다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인태관입니다.